유빈구단은 차분히 지켜가면서 두는 바둑 아닙니까? 예, 전체적으로 판을 짜나가는 기풍인 것 같고요. 유창혁보다는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격적인. 그러니까 유빈구단은 뭐 거의 공격할 장면에서 일단 참아가면서 집 위주로 짜나간다고 하더군요. 예, 예. 그런 사람 끝에서 강하게 마련이죠. 예. 처음에는 아마 유창혁 5단의 공격이 돋보일지 모르지만 추격해가는 유빈구단의 솜씨가 어디까지 또 발휘되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백이 먼저 한 칸으로 붙이지 않고 구자로 붙인 다음에 젖힐 때 같이 젖혔거든요. 예, 예. 아주 신중한 그런 운석 같아요. 예. 아마 저쪽으로 넘어가는 걸 싫어해서 그런 모양입니다. 예. 일단은 그 유창혁 5단이 고자세로 나오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요. 막 모자 씌워가면서요. 예,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유빈구단은 뭐 서서히 수습하면서 뭐 그런 시인 모양입니다. 예. 이제 보는 사람은 이제 공격형이 화려하고 또 돋보이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 사실 승부에서는 말이죠. 그러다 보면 뭔가 허점이 노출된다든지 조금 무리가 또 생길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조금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렇죠. 보통 사람은 그렇게 두면 승률이 별로 안 좋죠. 공격 일변도로 두면요. 유창혁보다는 워낙 그 수일기가 뛰어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전부 그 약점을 갖다 없앨 수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호구를 쳐갖고 백도 상당히 두터운 자세가 됐는데요. 네. 중앙 쪽으로 백돌이 좀 강화되는 느낌입니다. 흑이 저기와는 별로 이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저렇게 두텁게 두는 게 유창혁 5단의 기풍입니다. 얼른 보면 흑도 말이죠. 지금까지 보면은 우학이라든가 지금 상변도 차지해가지고 뭐 불만이 없는 것까지도 보이는데. 예, 지금 바둑은 수수는 몇 수 안 되지만 행마의 진수를 아주 잘 느낄 수 있는 대목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또 중반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 이렇게 남의 집에 쳐들어갔을 때 어떻게 응수하느냐, 이 응접에 관한 것도 아주 상당히 그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빈구단이 이렇게 바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 말이죠. 여기서 상식적으로 이 응수할 수 있는 대응이라는 것은 보통 이렇게 위를 막는 겁니다. 이 양쪽의 돌이 분리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분리되지 않기 위해서 양쪽을 이렇게 봉쇄하는 쪽으로 두게 되는데 지금 같은 그 상황에서는 이렇게 부딪힌 다음에 이렇게 넘어버리면 아주 싱거워집니다. 백쪽에서는요. 이쪽 모양을 정비한다면은 여기를 하나 막아둬야 되는데 언젠가 들여다봐도 모양 전체가 무겁고 우선 이 흙이 넘어가는 자체로서 안정이 돼 있다는 것이 백으로서는 큰 불만이 되죠. 그래서 유창혁 6단은 이렇게 일단 넘겨주지 않는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뭐 이렇게 동떨어지게 뛰는 것은 이렇게 갈라져서 양분되니까요. 이렇게 둘 수는 없고
이렇게 모자로 이제 이 진로를 가로막은 건데, 이런 경우에 흔히 둘 수 있는 또 흙의 대응책은 밀거나 아니면 이렇게 붙여서 넘는 수를 모색하는 겁니다. 우선 밀고 나오는 수를 생각해 보죠. 밀면은 백은 가로막을 것이고, 여기서 젖히든가 끊든가 아니면 이쪽이 물이라고 생각하면 이 두 점이 뭔가 숨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렇게 붙여 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 끊어서 싸우는 수가 여의치 않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이제 싸운다든지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차피 나중에 이쪽 때문에 수가 부족돼서 일이 달려야 된다면은 결국 이쪽을 강화시켜준, 특히 또 이 중앙만 강화시켜준 것이 아니라 이 석점을 약화시킨 그 죄가 아주 큽니다. 부분적으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나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둘 수는 없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지금 붙여 끌고도 그렇게 되는데, 먼저 붙이는 건 어떨까요? 먼저 젖히면은 이건 더욱 좋지 않습니다. 왜냐? 그 다음에 이제 붙여 끄는 것은 아예 이렇게 빈삼각으로 치받아서 막을 수가 없거든요. 막으면 이 요속 두 점이 축으로 잡히죠. 이 두 점이 잡힌다는 것은 전혀 이쪽에 의미가 없어지니까, 먼저 젖히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 두 점의 운신의 폭을 더 줄여버립니다. 이 수를 지금 못 둔다면은 결국 뭐 이렇게라도 막 부딪혀가면서 뭔가 숨을 늘려야 되는데, 이것은 아까 경우보다 더욱 나빠지기가 쉽습니다. 이거. 다시 또 달려야 되는데, 건너붙이는 수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달려도 이런 수등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건 아까보다 더욱 나빠집니다. 따라서 지금 이렇게 차단해 왔을 때에 보통 상식으로라면은 이 수가 여의치 않으면 결국 이 수를 두게 됩니다. 이렇게요. 근데 이게 보통 상식의 경우지만은 실전에서는 때로 그 어떤 상용의 수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같은 경우인데요. 이렇게 하면 백은 그냥 내버려 두고 이쪽을 공격하다가 실전처럼 나중에 가만히 여길 젖히는 수를 노립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렇게 호구 쳐서 탈출을 시도하겠지만, 이때는 백이 얼마든지 또 변신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모양을 우그러뜨려 놓고 백은 활발하게 귀 쪽을 차지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쪽이 이어간다 하더라도 백은 우선 집차지를 크게 해놓고 보면 크게 약점만 노출이 되거든요. 따라서 이런 뒷맛이 또 신경 쓰이기 때문에 흙은 유빈구단이 이렇게 모자로 나오는데요. 이 수가 지극히 평범하면서도 이 경우에 가장 적절한 행마였습니다. 여기서 외면해서 여길 젖힘을 당한다든지 뻗게 해주면 이 모양이 크기 때문에 백도 역시 이걸 하나 안 둘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흙이 넘어가게 된 거죠. 어느 정도 그래도 백이 양쪽에 이렇게 두 점이 세 칸 벌려져 있던 곳인데 이쪽을 파냈기 때문에 실리적으로 흙이 약간 득을 봤을 뿐만 아니라 101단도 앞으로 공격할 수 있는 여지를 지금 남기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보통 모양의 형태라면은 이 끊어지는 약점을 하나 지켜두는 것이 아주 두터운 정비수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이렇게 파인 마당에 약간 이렇게 한가롭게 두기에는 그 유창혁 6단의 어떤 이 기풍이라든가 이런 데에 맞지가 않죠. 우선 역시 공격적인 기풍답게 이렇게 씌워서 공격을 했습니다. 자, 이런 때 이제 여러분께서는 늘 그런 의문점을 가지실 거예요. 이게 밭전째인데 이렇게 뚫고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러나. 물론 어느 정도 이 고급 독자라면은 이 수가 그렇게 신통치 않다는 것은 금방 아실 거예요. 그러나
왜 신통치 않은지 구체적으로 아시는 분도 또 많지 않을 겁니다. 이런 때는 이렇게 이제 엉성하게 이렇게 지키기보다는 이러면 틈새가 많습니다. 여기 건너붙이는 틈새라든가 뭐 나중에 끊는 틈새도 많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꽉꽉 막아버리면 이 돌 모양이 전부 자충이 채워져서 이 두 점이 그 다음에 어떻게 두더라도 어떤 변화에서든지 이게 자충수가 돼가지고 좋지가 않습니다. 기왕에 이렇게 된 바에는 흙이 끊어야 되는데 백이 이렇게 붙이면 여기서 손을 빼는 건 더욱 나쁘게 되겠죠. 끊으면 이렇게 건너붙여서 뭐 부득이 이렇게 젖혀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맞 끊을 때에 이런 경우에 조심해야 됩니다. 이쪽을 단수 치면은 같이 단수 쳐서 이 두 점이 잡히죠. 이 두 점이 떨어지면 여기 지금 끊은 보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쪽으로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그럼 역시 또 단수를 치고 계속 이렇게 단수를 쳐서 이쪽은 조금 이렇습니다. 아까 여기 형태에 비해서 여기에 지금 두 점하고 한 7, 8집 정도는 불어났지만은 이 두 점이 힘을 하나도 못 쓰게 되고 이게 넘어감으로써 이쪽 집에 생긴 것도 이 정도는 됩니다. 이쪽 일대가 하얗게 백의 세력권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소탐 대실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밭전자가 뭔가 느슨해 보이더라도 나가서 덥석 끊는 것은 결국 그 낚시에 걸려드는 격입니다. 그렇다고 여기를 못 나가면 흙으로서는 어떻겠습니까? 여기까지 막히면 이제 더욱 답답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쪽으로 탈출하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백이 실전에서 유창혁 6단이 이렇게 시켰는데요. 큰 자리죠, 부분적으로. 이것은 나중에 여기가 찌르면 이어진다고 볼 때 이리 붙이는 수 또는 이리 왔을 때 뭔가 끊어지는 수 이런 것 때문에 하나 지켜두는 것이 이런 경우의 형태의 하나의 정형화된 형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약간 이렇게 비껴서 둘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축관계도 좋고 하기 때문에 다음에 흙이 이렇게 온다면 이렇게 건너붙여 싸울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쪽도 아직 지금 못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싸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흙이 이게 건난다면 뭐 이런 정도로 늦춰서 이렇게 되겠습니다만은 이쪽을 중앙을 이렇게 보강해 주는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를 지켜야 될 대신에 이 돌이 간접적으로 이쪽 일대의 그 모양을 전부 정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보통 기본 틀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좋다고 얘기하기는 힘들고 좀 취향에도 속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흙의 이제 흑마가 문제인데요. 실전에서는 이제 여기를 외면하면은 이렇게 나온 다음에 막으면 이렇게 굿자로 들여다봐서 이게 한 점이 차단될 가능성이 좀 있죠. 그래서 여길 젖히고 여길 가만히 밀어서 튼튼하게 먼저 배후를 정비를 했는데요. 이럴 때에도 이거 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모는 것은 이 돌 모양이 자기 수를 자기가 채우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냥 미는 게 좋습니다. 이건 나중에 언제든지 밀 수도 있거니와 이쪽에 호구 칠 때 패싸움하기도 좋고 이어진 다음에 젖혀 이었을 때 끝내기도 더 강력한 맛이 있죠. 이런 경우는 자충수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유빈구단은 여길 들여다보고 이렇게 씌웠는데요. 자, 여기서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말하자면 또 보통의 행마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신랄하게 둘 수 있다면은 이렇게 급소를 두는 수가 있습니다. 아까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은 자충을 자기도를 시켰기 때문에 안 좋지만은
이렇게 하면 다른 데 두기보다는 여기를 100도 차단을 신경 안 쓸 수가 없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붙여서 횡마를 하면, 근데 이렇게 있을 바에는 사실 이것도 안 해두는 게 좋죠. 왜냐하면 여기는 이렇게 하더라도 뭐 이렇게 한다든지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보류해둬도 좋은데,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라도 이렇게 뻗어두는 것이 이 자체가 이 전체 눈 모양을 지금 신경 쓰게 하고 있어요. 또 나중에 이런 데 붙이면은 또 어느 한쪽을 쳐다라도 막 끊는 수가 있죠. 끊으면 이쪽 잡더라도 이쪽이 약점이 있고, 이쪽을 젖혀도 이쪽을 끊으면 이쪽으로 끊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이 급소라는 의미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 자체 모양으로는 지금 뭐 어떻게 해도 대충 이 모양 자체가 이 한 점이 큰 힘은 쓸 수 없을 것 같이 보입니다만은 이것이 언젠가는 어디든지 작용을 합니다. 이게. 이 한 점을 예를 들어서 여기서 들여다보기만 하더라도 이걸 잡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그 좋은 나중에 뒷맛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는 방법도 아주 유력했습니다. 그러나 이빈구단은 여기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은 다음에 날일자에서 여기를 이제 젖힐 수밖에 없죠. 이런 곳을 끼거나 뻗게 하면은 전체가 아주 위태롭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젖혀야 되고, 차지에 하나를 이렇게 한번 물어봤죠. 이것은 이제 아까하고 조금 뭐 이렇게 받는다 하면은 이쪽이 벌써 터졌기 때문에 별개로 이걸 잡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약간 이렇게 늦췄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한 점을 잡게 했죠. 여기서 이제 크게 이 의도는 뭐냐면, 이걸 들여다봄으로써 여기를 안 두면 처음에 호구 치는 모양이 두텁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호구 치지 못하게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이번엔 위쪽으로 훅을 쳐서 이쪽의 모양을 정비했지만, 결국은 아까 한 수에 돼 있는 것보다는 결국 지금 실전처럼 되면은 다음에 또 한 수를 들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아마 두 수를 들이게 했다는데 아마 만족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노은 자체가 상당한 그 백도, 튼튼한, 그야말로 보람 있는 한 점이죠. 보통 이런 데서 이 돌이 없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하고 조금 상황이 틀려요. 이 근처에 흑돌이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이 자체로는 뭔가 조금 불만이죠. 이 틈새가 많아서. 그런데 이렇게 위를 봐서는 위쪽으로 더 두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모양을 장비하는 것이. 그럼 이럴 때 이렇게 자충을 시켜주는 것은 뭔가 조금은 아깝죠. 이렇게 껴붙인다든지, 뭐 나중에 끊을 때 이리 치는 수라든지, 뭐 이런 여지를 볼 수가 있는데, 요것은 조금은 먼저 자기 돌을 자충시킨 성급함을 좀 보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경우는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나 아무튼 여기서 두 수를 소비하게 하고 흙도 이렇게 달려서는 그런대로 이쪽 절충해서 무난하게 서로 간에 그 불만이 없는 결과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멋진 행마라든가 좀 예리하게 둔다면은 아까 흙이 이렇게 날일자로 늦추지 않고 바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부득이 이렇게 올 때 붙여 끄는 수, 이런 수가 사실은 뭔가 모양을 단단하게 하면서 상대를 계속 추궁해가는 그런 수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히 이번 모양에서는 이쪽 부분도 그렇지만 여기에 침투했을 때의 그 응접, 이것은 하나의 이 중반 정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흔히 나올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여기 침투했을 때 어떻게
응수해야 되느냐, 그냥 막느냐, 아니면 모자로 차단을 하면서 막느냐 하는 그런 관계를 또 눈여겨보시고요. 다음 대국에서도 중반 정석에 비슷한, 이와 비슷한 형태가 또 나오니까 또 계속 관심 있게 봐주십시오. 예, 역시 그쪽을, 그러니까 이제 귀의 결함을 네. 간접적으로 좀 보강하는, 백이 또 벌려놓으면은 귀에 좀 맛이 예, 남으니까요. 확실해지는 예. 거예요. 두통수죠. 튼튼하게 꼽으려 두는군요. 특히 그 요다 구단은 말이죠. 지금 유창혁 6단이 워낙 그 이 공격력이 뛰어나다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허점은 남기지 않겠다는 아주 그 확실한 전략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자체는 백이 득본 것 같은데 교환 자체. 예, 예, 그냥 그거는- 막아서 벌리게 하는 예. 것보다는요. 헛막능이 커가지고 흙도 밑으로 달리는 것이 큰 자리 같은데요. 아직 야, 지금 저렇게 붙여오는 수가 정말 참 어떤 고단위 그 삭감책이라고 할까 말이죠. 보통 이제 저렇게 붙이든가 아니면 이렇게 모자 씌우는 수 또는 어깨 짚는 수 그렇죠. 그런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그 이렇게 위에 지금 갖다 붙이고 한 칸 띈 수가 뭔가 좀 제격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양쪽 다 축이 좋기 때문에요. 야, 붙이는 수가 있죠. 모자는 조금 느슨하죠. 모자로 삭감하는 것은. 예. 아마추어 분들은 이제 모자로 두는 경우가 네. 많아요. 좀 멀찍이 말이죠. 가까이 가면 좀 위험해 보이고 하니까. 야, 역시 그 철저하게 그 자기의 안전부터 도모하는 요답 구단입니다. 있는 것이 보통인데요. 예, 좀 덩달아서 너무 지나치게 두텁게 두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여긴 이제는 거기가 커졌기 때문에 예. 이었으면 들어오지 않을 거거든요. 예, 다음에 그 젖히는 수가 후수가 되니까요. 있는 것이 보통인데 실리로는 지금 백이 호구 친 수가 손해죠. 예, 손해인데요. 다만 이 흙 두 점의 공격력으로서는 조금 이쪽에 있는 게 난데요. 마땅한 수는 없거든요, 지금. 어차피 흙도 그쪽을 하나 꼬부리는 자체가 한 수의 가치가 있는 네. 것 같아요. 조금 손해본 것 같은데요. 예, 이번 대국에서는 때로는 두터우면서도 경쾌한 요다 구단의 그 정말 참 신묘한 그 행마가 많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는데요. 이 바둑은 지난 포석편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지금 빠진 장면이 약간 한 몇 수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이렇게 젖힌 다음에 흙이 이렇게 두 칸을 전개를 하니까 이제 백이 상변에 손을 썼죠. 이 모양에서 그냥 이 자체로 집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흙 쪽에서 볼 때 아무렇게나 또 침투할 수가 없죠. 이럴 때 이제 침입의 급소가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모양이 이쪽이 허술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들여다보는 수들입니다. 이런 데. 양쪽을 들여다보고 뭔가 타개하는 그런 움직임인데요. 이렇게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렇게 들여다보는 정도라면 이 자체도 뭔가 모양이 허술해서 이 같이 여행은 동행하라 하듯이 움직여 다니기 곤란합니다. 이렇게 있고 싶지만은 이렇게 젖혀 나올 때 이 돌 모양도 무겁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한 칸 띄면 또 이쪽이 좀 허술하고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수보다는 좀 더 확실한 수가 있죠. 껴붙이는 수입니다. 이렇게 껴붙이는 맥. 이렇게 두면은 어디를 젖힐 수는 없죠. 끊어지니까. 이렇게 젖히면 또 위쪽으로 끊어지고 어딘가를 잊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를 잇는지 아래를 잇는지 이런 대목도 좀 어렵죠. 근데 이렇게 위를 잇는 것은 결국 이렇게 해서 아까 돌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돼 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막아두더라도 이 근처에 겨우 이렇게 나오는 정도니까 뭐 이 조금은 허용할 수도 있고 그 대신 이쪽 세를 취한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또 이렇게 있는다 하더라도 이쪽으로 나오는 백의 행마가 상당히 좀 답답하죠. 이렇게 해서 어딜 젖히거나 나오면 무조건 끊어지니까 이렇게 빈 삼각으로 나오기도 좀 구차하고, 따라서 여기서는 아래를 이으면 이렇게 급소를 맞아서 위에 항마가 나빠지기 때문에 아예 처음서부터 이렇게 위를 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서 있게 하면, 그 다음에 이런 장면에서 구태에 이리 밀 필요가 없죠. 이렇게 가볍게 뛰어나가게 되죠. 다음에 이게 막아서 이게 안정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백이 이렇게 민다면은 이렇게 가볍게 나가서 결국 이쪽 백이나 흙이나 같이 달아나는 그런 형태가 되니까 뭔가 이쪽에서 앞으로 움직여 나가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붙여서 이쪽이 이 상변을 파괴하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백으로서는 여기 이제 호구로 지켜서 어느 정도 모양을 지켜둔 것이죠. 자, 이럴 때에 여기를 바로 이렇게 구부려 둔 것이 이런 수를 이제 두텁다고 흔히 표현을 하는 수입니다. 보통 좀 발빠르게 둔다면 뭔가 이렇게 좀 끊어지는 수는 어차피 없으니까 좀 기동력 있게 움직여야 될 텐데요. 이것은 다음에 이쪽에 확실한 영향력도 마땅치 않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쪽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자꾸 전개하면 물론 바로는 못 오겠죠. 이쪽서부터 와서 달아날 때 뭐 이렇게 자꾸 전개하고 오면 여기 끊어지는 점도 약간 이제 신경을 쓰이게 되는데요. 이 수는 또 다음에 어떤 것을 노리고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붙이고 젖히면은 나중에 이게 단수 치고 이렇게 이어졌을 때 이 자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끊는 수라든가 이런 수가 이제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를 두터운 수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또 두 점머리를 두드리고 있다는 점에서도 뭔가 강한 인상을 주죠. 자, 이렇게 되니까 백은 여기를 그냥 방치하기는 너무 크죠. 여기는 이런 수들이 다 듣고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 지키면 여기가 다 집이 됩니다, 그냥. 그래서 이렇게 침투를 했고, 또 일립 이전할 수 있는 여유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흙도 다가설 수밖에 없죠. 이때 이것을 막연하게 달아나지 않고 여기를 막은 수가 아주 참 좋은 수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아무것도 없다고 볼 때 이 근처에서 흙이 둔다면 어디를 두겠습니까? 이 전체 장면에서요. 아까 여기 굳히는 수도 크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선 이 돌이 놓이기 전에 백이 이렇게 막는 수를 놓기 전에 흙이 이쪽으로 달려 들어가면 이 수가 상당히 아픕니다. 왜냐?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 2, 2전 자체만으로는 충분히 살 수 있는 궁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위를 끊어지는 걸 막으면 들어가서 이 자체가 확실하게 그 전체 집 모양이 없고, 이렇게 막으면 이제 궁도를 조금 마련하기 위해서 막는다면 이렇게 올라가서 막기도 곤란하죠. 끊어지는 수 때문에. 늦춰도 이 자체가 전체가 또 아직도 예를 들어서 그냥 뭐 구태여 끊지 않고 이런 쪽이나 아무 쪽에서 공격을 하도 아직은 공격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돌이거든요. 따라서 이쪽은 지금 시급한 것입니다. 이쪽을 달려오게 하느냐 안 하느냐는. 자체 집도 크지만은 이 백돌의 어떤 근거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를 백이 둘 수 있느냐 또는 흙이 둘 수 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한 또 요소가 됩니다. 여기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데 지금 여기를 먼저 슬그머니 왔거든요. 사실 이런 데 가고 싶지만은
어떻게 이렇게 해서 막을 때 젖히면은 위쪽으로 연결하면서 새가 생기면 흙도 그렇게 이 자체가 전체가 이쪽으로 연결이 되면 공격이 잘 안 되니까 우선 이렇게 차단한 거죠. 달아나면 이쪽을 하면서 이제 천천히 갈 수도 있는데 이때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요 자체는 이제 보강이 됐지만 이 돌도 이수에 의해서 보강이 되어 있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이렇게 찝으면 이렇게 이어지는 형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함부로 이쪽에서 공격하든 이쪽에서 공격하든 이렇게 자꾸 달아나다 보면 이렇게 달아날 때 호구 치고 나가고 한다고 보면 나중에 여기 젖히고 이런 식으로요. 우선 이렇게 조금 더 놔볼까요? 이쪽을 이렇게 젖히고서 이렇게 차단하는 뒷맛들이 있어요. 이렇게 2점 잡으려고 하면 끊어서 2점 희생하는 대신 위가 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쪽에 이 돌을 막음으로써 이 한 점이 운신하기도 만만치 않다 하는. 이 젖히고 끄는 수 때문에 이런 거 막는 수, 이런 수들이 은연중에 듣고 있기 때문에 요 수도 상당히 보이지 않게 두터운 수입니다. 이쪽 아래쪽을 정비하면서 이쪽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응원을 보내고 있는 수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이제 문제의 핵심은 이 상변입니다. 여기서 이제 요다가 보여준 이 삭감수가 아주 그야말로 100점, 그야말로 120점짜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선 상식적으로 이 모양을 갖다가 어떻게 접근해 갈 것이냐 할 때 몇 가지 방법이 있죠. 가장 많이 쓰이는 수가 뭡니까? 모자죠. 이렇게요. 모자를 씌우면 모자는 일자로 벗어라 하는 격언처럼 이쪽 또는 이쪽으로 이렇게 일자로 벗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어깨 짚는 수. 상대방의 모양을 지우려고 할 때 이 어깨 짚는 수도 유력하죠. 어깨 짚는다고 하면 지금은 양쪽에 이쪽으로 짚는 수도 있고 이쪽으로도 이렇게 짚을 수가 있습니다. 어깨를 짚는 수 말고는 또 이렇게 일자로 씌워가는 수, 이렇게 씌워가는 수가 있고 또 이쪽으로 이렇게 씌워가는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선 모자도 아니고 일자도 아니고 어깨도 아닙니다. 이렇게 붙인 이 수가 가장 강렬하고 가장 뭔가 상대한테 어떤 숨 돌릴 틈을 주지 않는 좋은 수였습니다. 자, 그럼 우선 모자와 이 일자와 이것을 한 가지씩만 우선 살펴보죠. 어떤 점에서 좀 차이가 있는지요. 우선 이 모자라는 것은 어느 한쪽을 이렇게 지켜놓으면 지금 은연중에 이쪽이 조금 약간 신경 쓰이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흙 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든 어느 쪽이든 이렇게 지켜놨을 때 이쪽하고 거리가 멀어서 차단이 잘 안 된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이거는 달아나게 급급한 돌이 되겠죠. 또 이런데 함부로 붙여서 이렇게 싸울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또 문제입니다. 이쪽 돌이요. 축관계도 있을 거고 또는 어떤 때는 이 뚫혀가면서도 잡으러 다닐 수가 있어요. 그냥 늘면 축이 되기 때문에 몰면 나갈 여유는 없거든요. 이렇게 다 뚫어지면서도 양쪽을 노려서 뭔가 이제 상대방은 다 튼튼하기 때문에 이 승부로 둘 중에 하나를 이제 공격하는 쪽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아마 여러분께서도 아마 이 젖바둑을 두시면서 상수한테 이런 수를 많이 뒀겠습니다만 이렇게 치받는 수도 있죠. 그러면 양쪽이 다 연결이 돼서 다 집이 됩니다, 그냥. 근데 이런 수는 좀 석수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또 받아야 되고. 또 뭐 이렇게 늘어둔다든지 이렇게 막아두더라도 일단은 뭐 다음에 찌르는 수 같은
뒷맛이 좋기 때문에 그렇다고 자꾸 백이 응수하기도 그렇고 이쪽의 세를 도와주는 의미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날일자로 이렇게 비껴받는 수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뭔가 모양이 확실치는 않습니다. 백도 선택할 여지가 많죠. 그 다음에 이 날일자는 상대방 응수가 너무 뻔해요. 그리고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이 흠입니다. 차단한다든가 할 가능성은 없죠. 특히 모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느 쪽 한쪽 미는 수를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죠.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죠. 두드려 맞으니까 결국 뒤로 뻗는 것이 이 날일자의 문제인데 결국 이렇게 지켜두면은 이건 다 연결이 돼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는다 하더라도 뭐 지금 같으면 이거 공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은 정 마땅치 않은 경우에 이렇게 넘어버리면 그만이거든요. 이쪽 모자도 역시 그러한 뜻이 있겠죠. 이렇게 밀어둔 다음에 이렇게 구부리면 항상 넘어가 있으니까 이쪽에 대해서 약간의 부담이지 큰 영향을 주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이 금방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위를 이렇게 붙여간 수. 이 수가 아주 정말 그야말로 이 지금 어떤 중반 행마의 어떤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보니까 백의 응수는 어떻습니까? 우선 붙이면 젖혀라 해서 어딘가를 젖히고 싶은데 우선 이쪽을 젖혀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흙도 같이 젖힙니다. 이런 식으로 넣는다면은 애초부터 붙인 의미가 없죠. 이렇게 늘어서요. 여기를 이렇게 젖히게 되면 일단 끊어야 될 건 아닙니까? 강수를 생각한다면 넣은 다음에 자, 여기서가 문제입니다. 이쪽을 잡자니 이쪽이 끊어져서 따내면 결국 이 한 점이 축이 되죠. 이렇게 축이 돼서 이게 따내게 하진다면 이거 아주 나쁜 수입니다. 이거는 이 수가 아주 큰 악수가 되죠. 차라리 이 수가 이렇게 들여다보 아까처럼 이렇게 모자로 벗어서 들여다봐져 있어야만이 이 돌을 공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이렇게 끊어져서 이게 빵 때림을 주게 되면 이 돌은 더 이상 공격하기가 힘들죠. 빵 때리면 30집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더 이상 공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익을 취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또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젖힌 다음에 여기를 몰지 않고 이쪽 축 때문에 있는다면은 다시 또 이쪽을 축으로 합해서 결국 이 돌이 따내지게 된다면 이쪽도 또 허술하기 때문에 이것도 또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축을 방지하려면 어딘가를 밀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밀든가 또는 이쪽을 밀면은 일단 축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근데 이것은 또 보통 상식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둘 수도 있지만 여기 끊는 수하고 이쪽으로 또 탈출하는 수하고요. 그냥 이렇게 치는 수도 있죠. 일단 빵 때리면 줄 수 없으니까 나가야 되고 여기서 문제가 끊을 수가 없죠. 이렇게 끊으면 내려쓴 다음에 이 점이 잡히든가 다시 이게 축이 됩니다. 이 점이. 그럼 여기 끊을 수가 없거든요. 요 두 점이 잡혀서도 안 되고 이 한 점이 잡혀서도 안 됩니다. 아무 쪽이나 이쪽 이 한 점이든 두 점이 잡히면 전체가 이렇게 다 통해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끊을 수가 없고 그냥 이렇게 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있어서 이리 치고 나오는 수와 여기 끊어서 두 점 잡는 수를 또 맛보기로 해버리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렇게 내려둔다든지 하면은 젖혀가지고 이 5점이 배겨나기 힘들 것 같은데요. 이쪽을 몰면서 달아나기 때문에 이쪽은 그냥 막혀버린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쪽 미는 수는 안 되고 그럼 이번에는 이쪽 미는 수를 한번 해볼까요? 그럼 자 여기서도 그러면 여기 끊고 내렸을 때 이렇게 넣는 수도 있겠죠. 왜냐면 어딜 치더라도 여기 모으는 게
이 한 점을 잡든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잡지 않고 이것은 조금 축이 다음에 이렇게 흙이 나올 때 이렇게 끊어서 이거는 조금 복잡하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까 놨다 그러면 이건 백도 싸울 수가 있군요. 이렇게 석재이면. 그럼 이쪽보다는 이제 다른 한쪽을 선택하죠. 우선 모양은 어느 쪽을 끊고서 이쪽을 뻗든지 이쪽을 뻗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은 다음에 이쪽을 끊어지는 수 때문에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이런 정도라면은 충분히 달아날 수가 있겠죠. 나가서 끊는 수가 없죠. 여길 단수 친다 하더라도 여긴 더 이상 나가서 끊을 재주가 없습니다. 여길 끊지 못한다면 이제 이쪽 숙점이 약화가 돼 있으니까 이쪽하고는 이쪽을 정비할 때 이쪽하고 또 충분히 싸울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좀 약한 쪽으로다가 한쪽을 뻗어서 싸우면은 얼마든지 싸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경우에 이렇게 끊고서 올라설 때 이렇게 버틸 수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또 반대쪽으로 이쪽으로 젖혀보죠. 지금은 이쪽으로 젖힙니다. 그러면 역시 또 같이 이렇게 2단 젖힙니다. 이렇게 뒤젖히면 팩이 이렇게 끊고 난 다음에 자, 아까는 돌이 여기 있었지만 지금은 이쪽으로 있어요. 자, 이 돌을 잡으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을 끊고 따내면 뭐 단수 친 다음에 어찌됐든 이쪽 한 점이 또 축이 되니까 이 한 점을 잃어서는 또 안 되죠. 이쪽을 이으면 또 이쪽이 축이 되고 아까 같이 이쪽을 밀게 되는데 결국은 아까 같이 이쪽을 끊고 나면 모든 형태는 아까 살펴본 것과 같은 비슷한 형태로 다 환원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론적으로 여기를 붙였을 때 양쪽이 다 축이 나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젖힐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이렇게 젖혀놓고 이렇게 뒤젖혔을 때 결국 끊질 못하기 때문에 끊으면 끊은 쪽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끊은 돌이. 이 한 돌이 축관계로 부담이 되니까 결국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차라리 그냥 이을 바에는 어느 한쪽을 뻗어놓고 상대가 차단하려고 하면 그때 이렇게 밀지 않고 끊는 수를 차라리 연구하는 게 낫죠. 그래서 이렇게 위를 이렇게 밀착시켜서 붙이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쪽을 뻗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결국 실전에서는 이쪽이 조금 더 약하다고 보고 결국 이쪽으로 빠졌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가볍게 한 칸 띄고 이럴 때 백은 쉽게 넘어가는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붙여봐야 이렇게 젖히면 저 뚫히는 수 때문에 끊을 수가 없죠. 이렇게 넘자고 해도 이렇게 막으니까 나중에 결국 둔다면 이렇게 호구 자리 뻗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흙을 언제든지 차단하고 싶으면 차단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붙인 수의 위력이라는 것은 이쪽을 아주 가볍게 차단하면서 이렇게 그 상대방 집이 한 수에 되지 않게 한다는 그런 데 뜻이 있죠. 자, 이렇게 하니까 자꾸 뒤에 손을 따라다닐 수도 없고 특히 유창혁 6단 같은 그 공격수로서는 계속 끌려다닌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제 여기서 그냥 이렇게 차단을 시도했는데요. 결국 이쪽하고 뭔가 연결이 되는 형사가 된다면은 뭐 흙으로서는 백으로서는 그냥 앉아서 지는 거니까요. 이쪽으로 이제 뭔가 공격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일단 요 호구 자리를 늘게 할 수는 없다 해서 요걸 하나 해둔 것이 또 아주 기민한 수죠. 다른데 사실 요 수를 게을려서 요걸 당해놓으면 요거 뻗는 수로 이쪽하고 확실하게 차단이 되니까 이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점도. 근데 요걸 요렇게 하나 해두니까 결국 이 뛰거나 뭐 어떻게 해가지고 연결되면 안 되니까 또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살았어요. 실전에서 이렇게 호구를 쳤는데
이 모양은 아무래도 이게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았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흙은 이런 데 둬야 되거든요. 왜냐? 여기를 안 둬서 이걸 막히면은 이 자체로는 못 삽니다. 결국 일이 젖혀서 물론 이쪽에서 눈을 만들면 되겠지만은 이쪽으로 뻗어서 이쪽으로 자꾸 접근해 가는 것도 백은 기분이 좋고 거기다가 다음에 미는 수는 거의 절대죠. 왜냐? 이 한 수를 선수로 얻어맞으면 자체로 거의 빈사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가 다 선수로 들으니까 사실은 그냥 이어도 흙은 거의 여기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여기를 호구 쳐서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나중에 끝내기로서 아까 이렇게 있으면 이게 젖힐 곳인데 말이죠. 이렇게 호구를 쳤기 때문에 젖힐 수가 없죠. 이렇게 늦춰야 된다는 것이 우선 백으로서는 상당히 쓰라립니다. 집으로서 상당한 손해고 또 집만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이게 차단이 되면 이쪽으로 젖혀오는 수가 오히려 백이 역습을 받아서 나중에는 백이 자기의 안전을 돌보기가 급급해질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해뻤던 것 같습니다. 유청혁 6단 생각으로는 호구 치는 것이 이쪽에 좀 더 영향이 있어서 폭넓게 공격하는데 이거 여기 있는 것보단 여기 있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판단한 듯 합니다만은 약간은 해뻤던 게 아니냐는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된 다음에 자, 호구 자리 급소다해서 이렇게 두고 자, 여기서 이렇게 뛴 수가 아주 경쾌한 수입니다. 흙이요. 이렇게 두니까 어딘가를 건드리기가 곤란하게 됐어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나와서 우선 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이 수가 아까 왜 좋았냐면요.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여다보는 수가 절대적인 선수예요. 요 사전에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하나 단수를 쳐놨습니다만은 여길 들여다보면 이렇게 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단수 치고 맞을 때 다시 또 이렇게 들여다보고 뭐 끊어지면 이 자체로 한 점 잡히면서 이어가니까 이어야 되겠 이렇게 이을 때 뻗으면 또 다시 또 차단해야 되고 이쪽은 완생으로 다 살아 있습니다. 어차피 흙은요. 그 흙이 이렇게 밀어가면 이 돌을 공격하려도 오히려 이 배경 쪽으로 흙을 아주 두텁게 만들어줄 가능 모양을 오히려 만들어주는 그런 결과가 되죠. 결국 여기가 이 보기보다 모양의 탄력이 좋은 것은 이 행마가 좋기 때문입니다. 여기를 얻어 맞을 수도 없고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양이 백이 엉성해 보이긴 합니다만은 어디 건드릴 데가 없는 거예요, 사실. 왜냐, 다 이런데, 이게 다 선수거든요. 또 여기가 나중에 막히고 다 보면 나중에 이런데 이렇게 들어가서 오히려 여기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된 다음에는요, 이런데 오면 나중에 흙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오히려 백을 공격하자고 역습하는 그런 그 뒷막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밀착시켜서 이렇게 붙여놓은 수가 가볍게 이렇게 뛰고 나오면서 이쪽을 한 수에 연결을 안 시켜주기 때문에 결국은 백이 상변은 상변대로 집을 시원하게 짓지도 못하면서 뭔가 이 자꾸 뒤에 따라다니는 그런 식의 이제 형태가 된 거죠. 어떻습니까? 물론 그 상대가 뭐 우리나라 기사가 아니고 다른 나라 기사고 특히 또 우리가 아끼는 유창혁 6단이 뭔가 끌려다닌다는 그 자체는 좀 기분이 언짢습니다만은 이 상대방의 그 행마가 아주 경쾌하게 이쪽 처리하는 일련의 수가 하나 한치도 빈틈이 없이 아주 경묘하게 이 수습해 나가는 솜씨 이런 것은 높이 평가해야 되고 또 배워야 될 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붙여서 이 삭감하는 이수 이것도 역시 중반 정석의 하나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충분히 잘 음미하셔서 실전에 많이 이용을 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대국을 또 보시죠.
예, 그 삭감점에 대해서 그 다케미아 구단도 사실 안쪽으로 자꾸 지킨다는 것은 예, 결국은 갈라치기로서 네. 예, 공격을 노리는군요. 안쪽은 흙이 원체 두터우니까요. 네. 그런 모양을 치는 거는 좀 내키지 않죠. 예. 그러다가 지금 흙이 논 자리까지 백이 두어버리게 네. 되면은 백은 아주 이상적인 형태가 되고 흙은 그 전체를 구축하는 곳에 틈새가 생기게 되죠. 예, 저런 곳에서 보통은 말이죠. 앞으로 들어가고 싶은 충동을 많이 느끼거든요. 어떻게 잡을 수 있겠냐고. 예, 바로 그 자리로 말이죠. 근데 그 자리에 들어가면은 백이 지금 뛴 자리를 모자를 당하면요. 네. 안에서 살아도 별로 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흙 주위가 좀 얇으면은요. 예.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싸우는 게 유력한데 지금 모양 같은 경우는 주위가 상당히 튼튼하거든요. 여기. 예. 흙이 튼튼한 데서는 싸우면 불리하죠. 이 참호육단의 특징이 이제 한 발 한 발 네. 정수대로 이제 다가서는 게 뭔가 이렇게 확 싸워서 큰 득을 본다는 것보다도요. 네. 지금 저렇게 굿자로 가만히 나온 수가 말이죠. 네. 상당히 그 흙으로서는 참 처리하기 힘든. 예, 그 한 점을 연결하면 흙도 위험한데, 예, 거길 가만히 띄어서, 자꾸 받아줄 수 없다 이런 뜻이죠. 네. 그래도 그쪽을 백이 나중에 오게 되는 걸 비하면 약간의 허용한 것 같은 느낌이 네. 드네요. 예, 그리고 이제 침착하게 지켜보네요. 자, 저런 경우에 젖히면은 끊겠죠? 네, 한 끊겠죠. 점을 희생하더라도. 네, 그럼 반대쪽을 먼저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빠지겠죠. 그래서 끊은 쪽을 잡는다, 네, 어디든지. 그렇죠. 예. 저 모양을 보니까 이 선에서도 어디 끊는 쪽을 잡아라 하는 네. 거하고 비슷하군요. 예, 이 중앙에 지금 공방이 아주 재미있는데요. 네, 지금 또 예, 네, 급소죠. 예, 제한 시간이 1시간씩인데 닭개미하고다는 거의 1시간을 벌써 다 썼군요. 네. 예, 저런 곳에 이렇게 밀고 나올 때 말이죠. 네, 저렇게 구부는 소리 약간 후퇴하는 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뻗고 싶은 생각도 많이 있을 텐데요. 네, 뻗으면은 백이 계속 미는 게 선수가 됐기 때문에요. 네. 중앙에 들여다보는 수가 강력하게 남게 있죠. 네. Last 50 seconds. Last 지금 나를자로 돈 수도 2, 중앙에 끼우는 수를 좀 방지하는 아이. 뜻이 있죠. 예. 예, 지금 그 흙이 들여다본 곳 그 위로 끼우는 네. 수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들여다봤는데 저렇게 날일자로 백이 애초에 둘 때는 말이죠. 이렇게 끊어지는 수에 대한 어떤 뭔가 대비라고 할까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흙이 잡자고 하면은 그냥 쉽게 잡을 수 있는데요, 한 점을. 네. 근데 백으로서는 일단 한 점을 사석으로 해서 저 예, 외곽을 상변, 좀 네, 상변 예. 모양을 좀 키우겠다는 뜻인데요. 네. 지금 저렇게 멀찌감치 공격하려고 그러면은 중앙에 들여다본 수는 좀 악수 의미가 있는데요. 예. 지금 닭개미하고다는 그 상변을 쪽에 백 모양을 삭감하는 척하지만 사실 중앙에 네. 때마도 지금 은근히 노리고 있는 것이 역력히 드러나 보입니다. last 1.
아, 저렇게 되고 보니까 그 한 점 끼워져 있는 흙돌이 네. 공연한 수가 되는, 네. 예. 그래서 아까 조금 악수라고 하셨군요. 이게 공격도 물론 이제 닭개미약보다는 공격이 사실 뭐 급박하지는 않아요. 대체로 보면요. 네. 예, 이 바둑은 당시에 그 생방송으로 3시간 동안 중계도 되고 했던 그런 아주 눈에 익은 바둑이죠. 이 백의 명국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창호의 어떤 선전국인데요. 항상 이런 대국은 다시 봐도 항상 또 새로운 느낌, 또 기분 좋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지난번에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 포석편에서. 이렇게 지금 왔던 것은 보통은 이렇게 두 칸 띄워두는 것이 일감으로 떠오르는 수입니다만은 이렇게 둔 것이 또 이창호 7단의 이 독특한 나름대로의 계산이 서 있던 수였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뛰는 것은 이제는 이쪽으로 짓기보다는 이쪽에서 짓는 것보다는 이쪽에서 이쪽 폭으로 이 아래쪽 폭보다는 위쪽 폭을 구축해 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일부러 중앙 쪽에 좀 더 견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중앙 쪽으로 왔던 것이죠. 자, 여기서 보통 이제 상식적으로 볼 때 이 아랫집이 크다고 해서 이렇게 받아두는 것은 이젠 다시 이런 식으로 둬서 이제는 그야말로 백으로서 보면 이상적인 형태가 되죠. 다시 여기를 이렇게 지키거나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쪽 일대도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귀에다가 이렇게 굳혀둬도 이쪽 집 이 한 줄, 두 줄, 셋, 넷, 5줄 지은 것보다는 이쪽으로 해서 이 덤으로 이 5줄이 생긴 거. 여기는 또 이제 귀와 변까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흙은 그냥 무난히 앉아서 지는 결과죠. 그래서 닭개미하고다는 여기서 반격을 시도하고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하고 여기를 둔 겁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밭전자 행마가 이 수가 상당히 이 어렵고 착상이 얼른 떠오르지 않는 수인데요. 자, 이 수의 이제 어떤 허실을 한번 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온다고 한번 가정을 하면은요. 이것은 나중에 돌 모양이 뒤로 들어왔을 때 이 건너붙이는 수 때문에 들여다보는 수들이 전부 듣죠. 이쪽에서요. 또 나중에 이런 수가 이렇게 또 끊기만 하더라도 이 한 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잡을 때 외곽을 이렇게 조여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백은 이 밖을 막는 거는 상당히 기분이 좋은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날짜는 이런 데서 좀 박력이 좀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것은 밭전자는 당장은 둘 수가 없죠. 상대방이 밭전자를 둘 때는 이렇게 가운데를 갈랐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이 가장 큰 사실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 흙 그냥 갖고 뚫고 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막는다면은 이렇게 끊어서 공연히 안쪽으로 쌓안겨주니까 기왕에 뚫었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같이 이렇게 뚫는다고 보면은 백도 이쪽 모양이 다 망가지기 때문에 바람직하지가 않죠. 이쪽은 언제나 또 준동할 여지가 있고요. 떨어져서 막는 것은 끊어서 싸움을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를 움직이기가 곤란하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붙이기만 하더라도 젖히면 어떻습니까? 이 한 점이 다치게 되겠죠. 연단수에 걸려가지고 이런 데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은 여기 밭전자를 짤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 흙은 가해수를 할 때 이런 모양에서요. 여기가 틈새가 있다. 이럴 때 가해수하면 어떤 수가 가장 튼튼해 보입니까? 이 수죠. 이렇게 하는 수가 가장 언젠가 가해수를 필요로 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아래쪽에 끊어지는 약점이 생겨서 가해수한다면요. 그럼 이렇게 돼 있는 것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돼 있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나중에 이 틈새가 신경이 쓰인다면 어차피 흙은 이렇게 가해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쪽을 이렇게 젖힘당해서 이렇게 계속
눌림을 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백도 이렇게 젖히고 싶습니다만은 이렇게 같이 호구를 치면 결국 백이 이렇게 되죠. 이 돌은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 언제든지 이렇게 단수를 치면 흙이 이렇게 패로 버티기 때문이죠. 백은 따내고 난 다음에 어디 패를 당장 못하니까 결국은 다시 이어서 끊는 수를 노려야 되지만 흙은 패하다 한 수의 이 한 점을 따내게 되면 이쪽이 전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허약한 돌이 되죠. 아주 강한 곳에 붙어있는 전부 폐석화가 됩니다. 주변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섣불리 패를 못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쪽은. 패를 못하는 형태로 된다면은 흙은 이 자체가 활발한 형태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한 발이라도 더 다가 있어야 이 돌에 대해서 영향도 많이 줄 수가 있으니까요. 이 밭전자 행마, 이 수는 정말 참 얼른 생각하기도 힘들고 상당히 고차원적인 행마라고 볼 수 있는 수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양쪽을 차단해 오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 말이죠. 이 검토실에서 사실 이 바둑을 보던 서봉수 구단은 그냥 서슴없이 여기다 하고 짚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장면에서 이창호 7단과는 그 기풍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창호 7단은 좀 어떤 집도 집이지만은 그 두터움 그런 쪽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여기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지켜줘도 충분히 둘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거죠. 이미 어떤 계산은 끝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집 모양이 이 밖으로 우선 안전하게 두고 외곽에서 벌어들이는 걸로서 충분히 충당해 나갈 수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한 거겠습니다만은 이런 데서 만약에 이수가 들어와서 뭐 크게 공격받지만 않는다면야 이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상대방 모양을 지우는 수로서. 예, 이런 데서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승부를 결정시켜 버리는 수와 조금 더 길게 가더라도 여유 있게 좀 내도를 편안하게 하고 아생연후에 살타라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물론 지금 살타할 대상은 없지만 아무튼 공격받지 않게 하는 이제 그런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달아나니까 이제는 안 지킬 수가 없죠. 이제는 이 뒤에 뿌리가 이쪽으로 거의 뭐 백진영으로 옮겨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공격한다는 건 좀 힘들 테니까 이렇게 지키지 않을 수는 없겠죠.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더 이상 이쪽을 방치하면 이수가 또 너무나 빛나는 가일수 그리고 이 근처를 전부 튼튼하게 하는 요소가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갈릴 수는 없고 근데 지금은 이제 실전에서 갈랐죠. 이것은 뭐냐면 다시 이 한 점을 이용해서 이쪽을 파고드는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이렇게 타고 나오니까 결국 요 수가 움직이는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막으려고 한다면 이렇게 나오더라도 끊으면 단수 쳐서 이 축이 되니까 이 두 점이 안으로 들어간다면은 견딜 수가 없겠죠. 이쪽이 아무리 커진다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이 수에 의해서 요 끊은 수를 노리고 이 파고 들어가는 이 뚫고 들어가는 수가 이제 가능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창호 7단은 이 밖으로 달아나면서 쉽게 안정을 시켜두면서 여기는 한 수에 다 막을 수는 없다는 계산이 이미 여기 서 있었던 겁니다. 자, 이때 이제 닭개미야 구단이 여기를 바로 응수하지 않았죠? 이렇게 뛴 수가 정말 또 인류의 감각입니다. 이런데 뭔가 여기에 지금 손질하기가 급급해가지고는 견딜 수가 없죠. 자꾸 내려와가지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한 뛰니까 백도 여길 차단은 못합니다. 이렇게 끼우면 결국 이렇게 해서 싸움이 되는데 이거는 흙도 이쪽 외곽이 백진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겠지만 흙도 이 주변이 전부 백도 이 흙의 주변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쉽습니다. 또 이 같은 끊어진 형태에서 아무래도 백이 좀 더 부담이 많이 되죠. 이 돌은 섣불리 뭔가 차단하기도 힘들고
공격하기가 힘든데 이 돌은 더 놓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쉽사리 이 삶을 도모하기는 힘들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큰 모험이라고 보고 바로 여길 차단하지는 못했습니다. 여기는 결국 이 한 점을 이용해서 삭감하자는 데 뜻이 있는 거니까 여기를 이제 그냥 지켰습니다. 여기를 손을 빼가지고 흙이 이쪽을 오게 되면 다음에 이 급수가 너무나 아프죠. 여기 일일이 받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흙이 오면 다음에 이런 침투수 같은 수가 눈에 띄기 때문에 이 백돌 전체가 아주 허약해지죠. 그러니까 여기는 요소입니다. 집으로도 크고 하나 응수를 해둬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잡아뒀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그냥 이렇게 내려오고 막았을 때, 자, 여기서 이제 또 갈등이 생깁니다. 실전에서는 이 한 점을 끊어서 여기를 뻗게 하고, 그러니까 이 뻗는 자체로 이 한 점이 이쪽 모양이 커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한 점이 크게 들었죠. 뚫긴 뚫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일부밖에 조금밖에 침투를 못했으니까 좀 아쉽지 않느냐. 따라서 사실은 많은 그 기사들이 뭐 우리나라 기사들뿐만 아니라 이제 외국의 그 검토에 참가했던 기사들도 이쪽을 먼저 젖히는 수가 유력하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여기서는 끊는 쪽을 잡아라 하는 격언대로 이쪽을 취하게 되겠죠. 보통 상식대로라면요. 그래 이제 이렇게 될 걸로 해서 다 기가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음에 뭐 100이 이런 정도는 의뢰 된다고 보고 흙이 여기다가 뭔가 한 수에 맞기는 조금 깨름직합니다. 여기가 강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정도는 의뢰 된다고 보고 이 백돌은 완전히 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요 모양과 요 모양을 합쳐서 이 둘레를 전부 당할 수 있느냐. 여기도 물론 약간의 한 7, 8호 정도 백이 이제 집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백이 유리한 구도다 하는 것이 그때 이제 그 검토실의 중론이었습니다만은 사실 이창호 7단으로서는 사실 있는 수가 더 겁이 났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결국 실전하고 똑같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요. 이거는 다음에 뭐 뻗는 수 이런 걸 외면하고 역습으로 공격을 들어간다 이거죠. 만약에 그런데 이제 실전보다는 조금은 더 원활하게 뛰어 들어가겠습니다만은 이 안쪽으로요. 지금은 이 밑에가 터져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쪽을 조금 더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선 이 돌을 끊어서 이렇게 뻗게 하면 조금은 이쪽을 키워줬지만은 지금 이렇게 이제 이으니까 여기 늘어서 지켰죠. 이 수는 이렇게 두면은 좀 뭔가 더 모양이 튼튼합니다. 배후가. 그러나 이쪽에 영향이 없죠. 이렇게 끼우는 맛 같은 걸 좀 봐야 되거든요. 이쪽에 돌이 있으면 이렇게 끼우는 수 같은 거예요. 끼워서 끊는 수를.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면 여기 끊는 수가 없죠. 그 대신 여기를 두면은 뭔가 나중에 밀었을 때 여기 들여다보는 것이 조금 신경이 쓰입니다. 있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쪽이 이제 실전처럼 밀고 들어가면 이제 그래서 여기서 뻗지를 못하고 이렇게 이은 거죠. 일종의 돌이 후퇴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창호 7단은 이쪽에서 돌이 후퇴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걸 끊어놓는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을 한 거죠.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뻗어서 크게 키우려고 한다면 여기까지는 계속 선수가 되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이렇게 끊어지는 뒷맛이 괴롭습니다. 여기 이 뒤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냥 잡아두고 여기서 강하게 이렇게 날일자로 왔죠. 자, 이 수가 과연 가능할지 말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이렇게 강한 새에 이렇게 다가온다는 것이 좀 무리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자, 여기서는 이렇게 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막을 수밖에 없죠. 그럼 이렇게 끊을 때 과연 이 한 점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이 돌을 꼭 사실 살리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백은 그래도 이쪽으로 조금 어느 정도 침투는 됐지만 이 돌을 좀 더 확실하게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지키고, 그러면 이 한 점 잡히면 안 되기 때문에 늘어둬야 되는데, 그래 놓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게 되죠. 이것은 물론 이쪽이 다 한 번에 집이 될 수는 없겠죠. 한 번에 집이 된다면야 뭐 더 이상 뭐 개가의 여지가 없이 끝나게 되는데, 그러나 어느 정도 여기가 깨진다 하더라도 이런 데가 이제 선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 흙이 백은 외곽이 다 튼튼하니까 이 들여다보고 끊으면 이 전체가 위험합니다. 그럼 이것이 눌러져 있는 해서 이 근처에 가해수가 들어가 있다고 보면 이 근처가 보기보다는 튼튼하죠. 그렇다고 이쪽에 확실하게 살아둔다고 해서 자꾸 밀어두는 것은 이쪽을 튼튼하게 두면 이리 들어오는 수도 위험해집니다, 자연히. 그러니까 이쪽은 건드릴 수가 없는데, 쉽게 타게는 또 만만치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쪽이 깨지면 하다못해 이쪽을 누르면서 자연스럽게 이쪽이 강화가 되면 이쪽 3-3도 불확실해지죠. 흙 쪽에선 들어와서 사는 수가요. 그냥 3-3 이쪽이 저절로 집만 된다면은 어느 정도 이쪽을 한 점이 희생해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제 그 백의 어떤 작전인데,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한 수는 자기 모양을 정비하기 위한 하나의 이 사석 작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이렇게 두지 않고 이렇게 끊지 않고 이렇게 건너붙여서 끊는 수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호구 쳐서 빠질 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지키더라도 또 이리 젖혀서 연결하는 수 때문에 또 하나 이렇게 지켜둬야 확실한 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결국 아까하고 좀 대동소이하지 않겠습니까? 형태가. 그래서 여기서 닭개미하고다는 완전히 이 수가 하나의 이 상대방의, 그러나 사실 이 실전보다는 이렇게 끊어먹는 게 좀 확실하긴 확실했어요. 그리고 우선 이걸 끊어먹으면 이 집 자체가 나중에 여길 밀리고 이렇게 해서 갈수하니까 다시 여길 지키고 한 거에 비하면 여기서 이렇게 끊는 것은 실리상으로 엄청난 득입니다. 후수로 아까 다시 막은 것보다는 여기가 10여 집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오더라도 차라리 승부를 이쪽에서 뭔가 결행하는 것이, 이쪽의 어떤 삶에서 승부를 걸어보는 것이 훨씬 더 유력하지 않았나 하는 이제 그런 판단도 있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흙으로서는 그 쉬운 국면은 아닙니다. 어차피 조금 불리해졌기 때문에 이제 하는 얘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여기서 결국 끊는 것이 여의치 않다고 본 그 닭개미하고다니 여길 들여다봤는데, 이 수는 사실은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좀 악수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왜냐? 여기 이렇게 입고 보니까 이젠 끊는 수는 더더욱이 마음에 안 듭니다. 이렇게 끊으면 이 수는 여러 가지 수가 있어요. 이렇게만 하더라도 다 지켜야 되고, 또 아까 같이 이렇게 해도 만약에 있으면 꽉꽉 있어서 아주 맛이 나쁩니다. 이거 지키는 방법이. 아주 외곽이 더 튼튼해지죠, 백이요. 또, 이렇게 못 받는 정도겠습니다만은, 이쪽이 하나가 자충이기 때문에 이렇게 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치는 수. 또는 이렇게 해도 결국 이게 뚫어야 되거든요. 그럼 손 빼고 이리 갔을 때, 나중에 이제 이쪽 관계는 백이 뭐 이렇게 해서 이을 때 이렇게 지키는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끼우는 수까지도 거의 가능하죠. 미는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맛이 나쁩니다. 이 근처가. 여기가 이 한 수가 자충을 밀어놨기 때문에 이쪽 뒤가 더 외곽이 나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결국 들여다본 것은 나가서 끊지 않고 이 전체를 뭔가 공격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뜻에서 들여다본 거지만은, 결국 이제 바로 여기 끊는 수가 여의치 않으니까 이 중앙 전체를 공격하기 위한 하나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기를 짚었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즉시 이제는 여기가 터져 있으니까 들어가면 크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민 다음에 이렇게 정비를 했죠.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이제 지켰는데 흙이 후수로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이 수가 어떻습니까? 약간 악수가 된 거죠. 왜냐? 이도를 안 해놔도 결국은 이 끊는 수를 방비하려면 아까 백은 여기 둘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흙이 이쪽에 돌이 가 있는 게 굳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치가 않죠. 이쪽에서 들여다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어차피 이어야 되니까. 또 여기서 이렇게 공격을 하지 않고 이런 장면에서 이렇게 공격하더라도 차라리 그러면은 백이 흙이요 이렇게 뭔가 공격 급소 같은 자리로 이렇게 다가오면 보통 이런 형태에서 이 근처 오는 게 다 급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두기도 곤란해요. 왜냐? 이렇게 젖히면 막을 때 이게 선수기 때문에 이렇게 막 끊어지는 그런 뒷맛이 고약하죠. 또 이렇게 하면 이번엔 또 이렇게 나와서 여길 나와서 끊더라도 여길 끊으면 또 여길 이어야 되니까 끊으면 이 두 점도 문제지만 지금 당장 여기를 이어야 되니까 이것도 뭐 단순자든지 있는다든지 하면 좀 문제죠. 그러니까 뭔가 모양을 좋게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요렇게 응수하자니 이것도 역시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이 신경 쓰이고 이것도 들여다보고 난 다음에 여기 찌르는 맛 결국 뭐 이런 정도밖에는 못 두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이 모양 자체가 모양이 무겁고 한 집도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이쪽에 크게 공격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결국 이쪽은 조금 들어왔지만 이쪽에서 손해를 많이 보게 되죠. 이 외곽에서 이 돌이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공격하는 게 나을 뻔했는데 뭔가 이걸 들여다보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더 좋았는데요. 요거 들여다본 게 일종의 자충의 의미가 있다 이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쪽 행마의 이 자충의 뜻이라는 것은요. 어찌됐든 당장 끊지 못할 바에는 이것이 오히려 더욱더욱 끊지 못하게 하는 자충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결국 문제였다는 얘기인데요. 결국 이렇게 모양을 지키니까 여길 지킬 수밖에 없죠. 여길 뛰어나가면은 뭐 이제 집이 어디 집다운 집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여기라도 이제 뒤늦게 이렇게 지키지 않을 수가 없고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여러분께서는 보셨습니다만은 여기가 엄청나게 큰 곳입니다. 여기요. 여기를 그냥 게을려 가지고 흙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가 뭐 별로 집이 남아나지도 않고 이쪽 집이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수를 하나 더 놓고 보니까 이 집이 뭐 거의 15집, 20집가량 우선 늘어날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다음에 백이 기분 좋은 것은 이런 젖히는 끝내기가 남아있죠. 끊을 수밖에 없죠? 그럼 또 이렇게 침착하게 늦춰둡니다. 그럼 손 빼면은 이 수가 쑥 달아나면서 이 두 점이 안 잡히기 때문에 엄청나죠. 그렇다고 자꾸 후수로 따내고 있으면 백은 자꾸 벌어들이는 거니까요. 이런 수도 남기고 있어서 이게 엄청나게 사실은 큰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흙이 자꾸 받아두면 그만큼 손해고. 선수는 이제 득을 보는 거죠. 이렇게 돼가지고는 이쪽 공격도 여의치가 않고 집은 실리로도 이제는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집을 보면은 여기가 20집이라고 보면 여기가 7, 8집, 덤까지 해서 한 30집은 되는데요. 지금 이쪽 형태가 50집가량 되거든요. 이걸 붙여 끌면은 이제 50집이고 크기 두면은 약간 50집은 넘는데 이쪽에 한 10집의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60여 집. 그러니까 100은 이쪽 빼놓고 한 30집 형태니까 이쪽에서 30집 정도면은 충분히 이제 대응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지금까지 어떤 결과로서 판단할 수 있는 형세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뒤새겨 보면은 여기 끄는 수가 일종의 하나의 사석 작전이죠. 사석의 행마입니다. 요 끄는 수가 살리자는 게 아니고 끊고 이 수가 어떻게 난다는 게 아니고 하나를 끊어서 뻗기 해서 요걸 이 한 점을 이용해서 뭔가 이쪽을 뚫고 들어가는데 또 도움을 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요 날짜도 끊어지는 걸 뻔히 알면서 외곽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어떤 또 사석, 이 버림돌로 이용해가지고서 이용하자 하는 그런 뜻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도 이것이 낚시법이 좀 커 보이긴 합니다만 워낙 상대방의 의도에 따르는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게 둘 수가 좀 없었던 것이죠. 이쪽에서 이 밭전자 또는 닭개미아의 행마라든가 이쪽 응접도 상당히 좋았습니다만은 결국 이창호 칠단의 교묘한 사석의 행마 이런 데서 이제 결국은 밀리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쪽에 행마 하나하나가 서로 간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어떤 지배 균형을 또 의식하면서 그런 종합적인 여러 가지 또 형세, 지배 크기, 안전 이런 것이 곁들인 내용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서 이제 지금까지 행마편을 이제 모두 보여드렸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마는 워낙 광범위해서 정석이나 포속 단계 그 과정 하나하나가 행마이듯이 어떤 경우든지 행마는 다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마라고 한 것은 초반과 중반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공방 또는 삭감과 침투 그런 사이에서 생기는 모양만 이제 간추려 가지고 뽑아봤습니다만은 이것이 여러분들의 평소에 어떤 궁금증 해소에 충분히 도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다음 번에는 이제 중반에 관해서 또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